사주명리 YWQ 사주를 수치화하다. 안녕하세요. IVWQ 사주명리의 제자 유상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뛴다 그래요? 그러면 합하면 최대 6건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사주의 강약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책에 있는 52 실제 사주를 볼까요? 원국을 산출하니까 이렇게 신학이 되었네요. 신학한 사주는 행운에서 무가 상승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행운을 산출했더니 역시 무가 180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무술대운 경자는 이중재판에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좋았네요. 그리고 우리 책을 사게 되면은 이렇게 무료로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구입 시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네, 방금 영상 속의 주인공 유성환 교수입니다. 우리 잠깐만요. 네, 우리 이 명함은 내 명함이고요. 이거는 이제 홍보 명함 뒷면이 되겠어요. 이제 여기 책을 소개하자면은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종이책 1권인데 이 전자책은 여기 1권이 청색으로 되어 있고 2권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핑크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요약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책 1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아직까지 AI가 할 수 없는 사주명리 이걸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왜 AI가 할 수 없느냐? 우리나라에서 AI로 감명을 하는 것은 거의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오행을 위주로 그 빅데이터에 오행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육신이나 격국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이거 부분이 나오니까 다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종이책 2권은 전자책 연두색이 3권이고 레드가 4권이 되겠어요. 이 3, 4권을 요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자책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종이책을 낼 때 요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책이 너무 두꺼워져서 그렇다고 해도 뭐 종이책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의미 전달 공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종이책은 이렇게 1권과 2권 그래서 다시 보면 1권은 IVWQ 공식과 프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권은 소설 꾸미기. 이 소설 꾸미기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통변이거든요. 이제 해석하고 통변하는 것이 사주 감명의 전부라 할 수가 있죠. 예.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걸 소설 꾸미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클래스 101에서 이제 테스트 영상이거든요. 이 순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이 순서대로 이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사주를 수치화하다예요. 근데 내가 이거 처음 해본 일이라 순서를 좀 잘못 올렸어요. 근데 수정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요. 앞으로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유상환 교수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주를 수치화하다. 이건 다음 장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신생아 이름 등 모든 장명에 우리 IVWQ를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 신생아 장명에 대한 이 영상도 앞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럼 장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신으로 장명을 하는 것이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VWQ에서는 용신보다도 상신으로 장명을 하는데 용신과 상신의 차이가 뭔지도 다음에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철학관 안 가고 내 사주 풀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철학관 안 가고 가족 사주 정도 여러분 충분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기대해 보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IQ를 소개하는 거예요. IVWQ인데 줄여서 IQ 내가 그래요. 네, IQ란 무엇인가 기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반 사주와 IQ의 차이 이것도 한번 보시고 고전에서 IVWQ 근거를 찾기 이게 내가 뭐 급조해서 만들어낸 거냐 그게 아니고 고전에가 이 근거가 있었어요. 근데 왜 나 같은 아두는 사람도 그것을 보고 찾아내는데 나보다도 머리가 그 좋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했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IVWQ는 원국과 행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국은 IQ1, 행운은 IQ3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해요. 그다음에 YQ1, 2, 3, 4가 있다. 예. 그다음에 열 번째는 온국 신약 신강에 따른 용신과 상신 이 부분 지금 앞에 성명에서 상신으로 이름 짓는 게 가장 상위 개념이다 한 게 지금 여기서 다시 설명이 될 거예요. 왜 상신이 필요하고 상신이 뭔지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맛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행운은 행운을 산출해서 해석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시범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국과 행운에서 변격 우리 책에서요. 이거 사주 명리가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책에서는 분명하게 80%가 변격이 와요. 행운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왜 변격을 안 받는지 변격이 있다고만 하지 그걸 반영을 안 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쨌든 제가 이거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요. 변격이 와요. 십정격으로 사주를 보는 것은 20%밖에 안 돼요. 예,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13번째 IVWQ를 공부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여러분 6개월에서 1년이면 돼요. 이것도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기존의 전통적 사주 기법을 몰라도 IVWQ는 사주가 풀려요. 그래요. 풀려요. 이것도 설명을 같이 할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 IVWQ와 기존의 사주 해석을 병행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기존에 전통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사주 명리 IVWQ는 종이책 120과 전자책 1, 2, 3, 4군이 있어요.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과 상신의 상승. 실제 사주 해석에서 상신이 상승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요. 그런데 상신이 하강하면 변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80%가 변격이 돼요. 그 다음에 변격 안에는 조우와 수기의 변화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맛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변격 작동 우회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내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거의 이 순서대로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그 맥락을 잘 찾아오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 책이 이 말부터 할게요. 관념적 사주풀이라는 말이 전통적 사주 공부를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 음양오행을 공부하는데 이거 공부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육신과 십신이거든요. 이거 공부하려면 1, 2년 정도 또 걸려요. 근데 대부분 공부를 여기서 그만두어요. 이 오행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사랑방 수준이죠. 용신격구까지 공부하려면 3에서 5년 정도 걸리고 자평진정 적정수 난간망을 공부하려면 또 5년, 그래 합해서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AI가 그 사주를 풀어내는 그 빅데이터의 수준이 음양오행 6개월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털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주 해석 나오는 거 보잖아요. 모두가 거의 80%가 이 음양오행 이 6개월짜리 수준으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풀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주가 풀릴 것 같으면 왜 철학관이 문 닫는 횟수가 더 많겠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십신 정도, 이거 1, 2년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사주를 이것을 음양오행, 육신, 십신, 용신격국 이렇게 공부를 다 해야 사주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IVWQ는 이것을 잠시 멈추고 상극에 의한 수치를 산출하게 되면 2개월 투자하면 철학관 가지 않고 이렇게 사주 푼다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5년, 10년을 해도 사주가 안 풀리는데 무슨 거의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 아니냐?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보면 설명을 내가 다시 할 텐데 왜 그러는지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서 전통적인 사주 푸는 방법을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산출하고 해석을 하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니 철학관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사주 정도 보는 이런 그 정도에서 된다 안 된다가 나와버렸는데 과정이 어떻든 어때요? 이래서 과정 꼭 이제 단지 이 결론이 나왔지만 사주 공부를 깊게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가실 분들은 우리 저 IVWQ를 한 다음에 이거 공부하시면 돼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 강의할 것도 아니고 뭐 석박사 논문 쓸 것도 아닌데 굳이 이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지난한 세월을 거쳐가면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음양오행이라는 게 오행의 물상이 있고 그다음에 천간지지의 물상이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책 사권에서 30페이지를 차지를 해요. 우리 책은 46배판이기 때문에 A4 용지 수준이거든요. 크기가 A4 용지보다 조금 적어요. 그 페이지로 30페이지면 적은 페이지가 아니죠. 그리고 육신과 십신의 물상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서는 육신의 함의로 나오는데 이게 또 한 30페이지 돼요. 근데 우리 IVWQ의 전체 이론을 보게 되면 이거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허술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를 앞으로 또 넘어가면서 다시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 강의를 잘 따라오세요. 그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음양오행 6개월 이건 우리 책 4권 정도 수준이다 그 말, 기초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과 십신 이런 정도도 우리 책 4권밖에 안 돼요. 근데 자평진전, 적정수 난간망 이렇게 고전 정도 공부 내용은 우리 책 3권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책 1, 2권은 이제 이쪽이 종이책 1권이고 이쪽은 종이책 2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자책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1, 2권은 사례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론이 더 많기보다 2권 같은 경우는 그 72 플러스 2개의 사주 유형이 있어요. 이 51만 8천 개? 이 모든 사주가 우리 책 이 유형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분류가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카테고리 그러니까 범주화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원국을 그렇게 한 거고 1권은 행운을 갖다가 그 46 플러스 2개의 사주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집 사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을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러면 IVWQ라는 게 뭐냐? 여기를 보시면 IVWQ란 Y는 유상환 내 이름의 이니셜이에요. 그 다음에 V는 비거 왕이라는 말이고 W는 우익 쇠라는 말이에요. 사주 명리학에서 여러분 강약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는데 그 강약이라는 말과 왕세라는 말은 같은 말로 우리 사주 명리에서는 쓰여요. 그리고 계량화는 퀀티피케이션 이것이 바로 수치화라는 말이죠. 방금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두군반 서군반 그게 그 계량화죠. 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YVWQ가 생겨난 거예요. 자, 이건 다른 것이니까 보고. 그러면 IVWQ의 원리라는 건 뭐냐? 자, 그럼 이걸 볼까요? 이 도형은 내가 만든 도형인데 우리 책에는 이런 도형이 수없이도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로 설명을 하면 너무 좀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형과 도표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했어요. 아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 많은 도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 사주는 이렇게 원국이 있어요. 8글자 이거 사주 팔자죠. 그 다음에 대운이 있고 태세, 이건 세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제일 아래에서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를 읽어보면 일간이 대운을 극하면 흉 이렇게 나와요. 일간이 여기 1 올라와 있죠. 이 빨간 그 화살표가 있어요. 대운을 극하면 흉인데 이때 태세에서 국중기신 이제 국중기신이라는 말은 8글자 중에 하나를 국중기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태세가 대운을 생하면 흉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원국과 대운과 사이에서 흉인데 태세가 생을 하니까 흉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돼요. 지금 갑신 을유 일주인데 그냥 갑을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갑신 신유 갑신인데 신 빼버리고 갑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사랑방에서 사주 가지고 노는 거지, 사주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갑을에 경신이 오면 흉 이렇게 왔어요. 금극목이니까 흉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갑을에 임계가 오면 수생목이니까 여기 길 보이죠? 길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단면을 설명하는 거지, 극언닥에서 흉하고 생언닥에서 뭐 길하고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도표를 갖다가 여기다가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하고 경이 금극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하니까, 여기서는 말이 적용이 안 되네요. 다시 말을 바꿀게요. 여기서 잠깐만요. 금생, 여기가 갑이고 목이고 얘가 목이면 금생수, 얘가 금극목이어서 일간이 극을 받죠. 그러면 일간이 허약해지죠. 그랬을 때 얘가 병화나 정화가 있어가지고 경을 화급금 해주게 되면 금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극여는 것이 약해진다. 이게 사주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 가지고 뭐 여러분들 합충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오가 있는데 자가 오면 좌우충이 성립이 된다.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 봤잖아요. 한 글자만 오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것을 더 여기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이거는 2024년 11월 1일 오전 7시를 갖다가 우리 사주 명리학식으로 현재 시간을 표시하면 갑술대운 갑진년 갑술월 기사일 정묘시가 돼요. 갑술대운 갑진년 기사일 갑술월 기사일 정묘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한 글자만 왔나요? 갑진 왔죠? 여기 갑술인데 갑진으로 적어졌네요. 미안해요. 갑진 두 글자 왔죠? 여기 갑진 또 두 글자 왔죠? 여기 갑술 또 두 글자 왔죠? 여기 기사 또 두 글자 왔죠? 정묘시. 그러면 다섯 간지가 오는데 열 글자가 왔어요. 열 글자가 왔는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가 있는데 자가 오면 좌우충이 된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여태까지 우리 사주 이렇게 왔어요.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러한 것, 여기 보세요. 여기 비치색으로 돼 있는 거. 지천, 여기도 지천, 이렇게 가죠. 모두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운은 대운에서 온국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커서 보세요. 그 다음에 세운에서 온국으로 이렇게 지천 천지로 이렇게 천에서 천으로 가고 지에서 천으로 가고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지 여기에서도 작용을 하죠. 여기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작용을 하죠. 또 정묘시도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또 지네들끼리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원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와이큐로 활용을 하는데, 이 간지끼리 작용하는 것은 공통예수로 빠지게 돼, 생략이 되게 돼요. 그거는 다음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수치로 계산을 하면 우리 책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뭐 자 한 글자 보고 오 한 글자 보고 그래가지고 올해 이동수 떴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IVWQ는 이렇게 수치화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이 원래 이제 이 도형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YQ 1, 2, 3, 4로 구별이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런 화살표가
이렇게 IQ 1, 2, 3로 이렇게 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IQ1 원국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렇게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 뿌리 개수를 세서 이렇게 그 신약신강인 것을 따지게 돼요. 여러분들 신약신강이 사주 특히 자평명리학에서는 신약신강을 모르면 사주 못 풀어요. 여러분들 재가 있다고 그러지. 우리 사람들 사주 보면 재관이 있는 것부터 따지죠. 신약인데 재관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되잖아요. 근데 신강을 때 재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신강인지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재관을 갖다가 제가 있으니까 좋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관에 맞은 사람들 사주가 그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 신약 신강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과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YQ에서는 이걸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결을 해요. 이렇게 사주를 푸니까 모든 사주들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신강을 뭐 12운성에 노광세 아니 녹지 왕지 이런 것 가지고 그 신강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방 수준도 안 돼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그다음에 등령 득지 이거 했으니까 이거는 신강이다. 그거 안 맞아요. 우리 책에서 이거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을 해놨으니까 우리 책 한번 보시고 저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지금도 여기서도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런 시간 제약상 그건 좀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사주를 갖다가 산출을 하니까 얘기를 볼까요? 이분은 같으면 우리 홍보 영상에 나왔던 위증재판에 나온 분 그 사주인데 이미 300, 무가 300, 이미 300, 이미 240.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는 일관의 나머지가 모두 식재관, 그러니까 인출에 속하는 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주를 해보니까 신약이 된 거예요. 이제 물론 이런 사주는 우리가 수치가 없어도 이미 3개나 되고 무가 하나 있으니까 신약일 거다. 이렇게 예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감 갖고 사주가 풀리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산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방금 IQ1 산출하는 방법을 여기 300을 4개 다 산출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300을 방금 산출하는 것을 한번 시범을 보일 테니까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래요. 잠깐만요. 체인징하고요. 내가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 준비를 안 했는데 써가면 라이팅 하면서 할게요. 임무임님. 우리 책에서는 한자를 안 씁니다. 내가 한자 날필이고 달필인 것은 우리 제자들이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자 이렇게 쓰는데 한자 몰라서 안 쓰겠어요? 다른 거 써볼까요? 이게 무자인데 내가 이 한자 몰라서 안 쓰겠어요?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래요. 왜냐면 명리 공부할 것도 많은데 한자 공부보다 지쳐버리잖아요. 한자는 몰라도 되는데 명리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자는 임계네요. 지는 을계무네요. 이 지장간인 거 알고 계시죠? 이는 무병갑이네요. 술은 신정무네요. 그러면 무는 이렇게 월, 일시 이렇게 3개 주에서
통군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12운성하고 자평진진의 올령하고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12운성은 앉은 자리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12운성의 이 개념 왕세 개념이 자평진전의 올령 개념으로 올령의 그러니까 월지가 올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령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는 앉은 자리만 보는 게 아니라 옆주까지 이렇게 인접한 주에서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산출할 때 동생합으로 산출하면 돼요. 동은 무하고 같은 거. 그러면 동은 무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임계 없고 을계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 또 하나 있고 병갑 없네요. 그럼 이제 생을 볼까요? 무를 생하는 것은 병정이죠. 그러면 임계 병정 없고 을계무 없고 여기 병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없고 그 다음에 합은 무하고 합은 개가 합이네요. 여기 개 하나 있고 개 하나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왕세값이 필요해요. 이노래 무는 잠깐만요. 이놀은 봄이라 그래요. 월지가 항상 80이에요. 그럼 봄의 반대는 겨울이죠. 여기 40. 그다음 나머지는 60. 이것을 왕, 사, 여기는 세, 상, 세 우리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건 맛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이 사주를 계절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계절에 따라서 왕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 아주 해놓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노래 무는 왕세값이 방금 보는 것처럼 60이었어요. 여기 60.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곱하니까 300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가 300인 거. 300이 이렇게 인출이 됐어요. 그래 나머지도 이렇게 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신강이 일정하게 나오죠. 맞아도 일정하게 나오고 틀려도 일정하게 틀리고 이랬다 저랬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주만 확인을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책에 있는 모든 사주를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잠깐만 이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돌아갈게요. 체인징 하고요. 그래서 여기 300이 나온 거고, 잠깐만요. 여기 300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신약신강을 산출하기 위해서 YQ원을 산출한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약신강에 따라서 이렇게 저울이 나오게 돼요. 여기는 이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여가 이미 인출이 무거우니까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울이 수평이 되려면 가벼운 쪽은 무거워지고 무거운 쪽은 가벼워져야 수평이 되죠. 그게 상신이고 상신운이에요. 근데 용신운에 용신이 오면 좋아진다? 그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행 가지고 이게 볼까요? 이게 오행 가지고 사주 푸는 것은요 아마추어가 사랑방에서 자담이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 가지고 사주 푸는 것은 아마추어가 푸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가지고 사주 풀면 재관 가지고 사주 푸는 거 풀어지던가요? 그 다음 용신 격국 갖고 사주 풀면 여기가 아마추어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 아마추어죠. 사주 감명은요 아니 시어머니가 보나 며느리가 보나 감명의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 전통 사주가 여태까지 그랬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볼 때마다 사주가 다 달랐는데 아버지가 봐도 사주가 같고 아들이 봐도 사주가 같대. 그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우리 IVWQ 프로그램을 쓰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결과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주 잘 보는 도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죠. 꿈일지도 모르고 꿈의 향연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용신격국에서 상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평진전의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것 가지고 용신 가지고 이름 짓고 뭐 운수 갖다가 뭐 간명하고 그래서 방금 저 성명학에서도 상신으로 이름 지어야 그 최상위 품격을 유지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일생에 있어서 이름을 갖다가 한 번으로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 개명하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평생 쓸 이름을 가지고 아마추어 수준으로 50%는 맞고 50%는 안 맞는 정도 수준으로 이름을 지면은 좀 서운치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말 들으면은 서운하실 거예요. 아마추어라고 아마추어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표현이 짧아서 다른 비유를 못 써서 그러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여러분들 서운하면 빨리 공부하세요. 그래서 수준 올려야죠. 누구 사주를 보든지 간에 적중률이 높아야지. 우리 IVWK는 내가 몇 프로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그리고 여러분 피곤하면은 아들한테 산출 좀 해 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아들이 산출해 놓으면 감명하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협업하게 되면 속도도 더 빠르고 감명에 쉽게 말해서 서로 교차 감명이 되지 않겠어요? 이래야지. 어쨌든 방금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명학에서도 상신으로 이름 짓는 게 이론적으로 반틈짜리는 아니다. 그거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서 저울의 원리. 상신은 상신운이 올 때 저울이 수평을 이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변격되는 사주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산출 않고 넘어가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변격이 됐어요. 종안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종안격이 됐다는 말은 사주가 어느 한쪽으로 뭉쳤다는 얘기거든요. 이 전왕이라는 말은 일간으로 뭉쳤다 그런 뜻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 저울이 이렇게 변한다.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설명하는 이거 자료들은 페이지 수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이렇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책 어디엔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변격이 되면 조우하고 수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조우가 지금 그 조우 도표인데 내가 여러분 우리 그 네이버 카페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퍼갈 수 있도록 내가 올려놨어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간목은 축월의 간목은 경이 조우예요. 근데 갑일주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기토로 만약에 변격이 됐다고 해봐요. 기토로 변격이 됐으면 정제격이 되겠죠. 목국토니까. 그러면 기토는 조우가 병이 돼요. 갑일 때는 조우가 경인데 기토로 변격이 되면 조우가 병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오실래요? 그래서 이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퍼가도록 해놨어요. 이 표가 있어야 적어도 우리 책에서는 변격을 감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조우 용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만 손바닥에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렇지 않으면 조우를 어떻게 활용을 해요?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활용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갑일주가 또 갑일주가 정으로 변격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종합격이 되겠죠. 그럴 때는 축월의 정은 갑이 조우예요. 그러니까 조우가 달라지죠. 여기는 경인데 여기는 갑으로. 이해가 되시죠? 내년이 오는가요? 그렇게 해서 갑이 달라져요. 이 조우가 그래서 조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명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해야 되는데 그런다 해도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뭐 물상 공부 30페이지, 육신 공부 30페이지 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주 명리를 보면 이 말만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마음이 급한데 이 말만 하고 이 말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행이라는 것은 춘추 전국시대
그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뭐 최연, 동중서, 유향이라는 분들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갑목이 처음이다. 그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설문의자를 보세요. 갑은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의 의미가 있으니까, 아, 리더, 아, 1년의 시작, 아,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지, 아, 그러면 목은 동쪽, 이렇게 우리 사람이 그렇게 배정을 한 거지. 우리 뭐 하늘에서 얘들아, 갑은 시작이고, 그렇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론한 거예요. 그런 추론을 가지고 물상을 그렇게, 이것은 여러분, 병이 태양이라고 그러죠. 병이 태양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를 1, 2, 3, 4, 5, 6, 7, 8, 9, 10 아니면 A, B, C로 이렇게 명칭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A, B, C에 불과하고 1, 2, 3에 불과하지 어떻게 병이 태양이 되겠어요? 그런 공부를 하다가 나 시간 많이 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사주를 해석을 할 때 병화일주니까 당신은 태양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석을 해요. 맞지 않아요. 해석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사주 명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 추론 개발, 두뇌 개발, 내 어떤 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술의 기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가도 되겠습니까? 남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점술 행위를 하잖아요. 이제 무속인들처럼 그런 점은 치지 않지만, 이제 이걸 상수역학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방금 여기서 이거는 조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기, 종격에서는 수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수기란 뭐냐? 수기라는 것은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할게요. 수기는 예를 들어서 수증기로 동력을 얻는 증기기관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을 끓일 때 주전자 뚜껑의 증기 배출구가 없으면 증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몰리면 종격인데 수기 없으면 폭발하는 주전자와 같습니다. 주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읽어볼까요? 밑에 수기는 그 자체로 피리침과 같아서 보이지 않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용천혈처럼 이제 우리 발바닥 한 가운데 있는 혈을 용천혈이라고 그래요. 처럼 상기된 기운이나 사기를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신이 저우로 무게로 물리적 수평을 이룬다면 수기는 유통으로, 그리고 조우는 기후 원난으로 사주 중화를 얻는 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통풍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통풍구는 뭐예요? 우리 폐의 통풍구는 코잖아요. 근데 코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렇게 한 몸으로 형성돼 있어요. 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 몸이 본체라면 팔이 수기가 돼요. 그러면 팔이 본체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수기가 돼요. 흐르는 것, 넘쳐서 흐르는 것. 얘기하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저수지에 이미 물이 가득 차면 종이고 물이 차면 흘러 넘쳐야 둑이 무너지지 않듯이 넘치는 물이 수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피리침이 흐르듯이 수증기가 빠져나가듯이 여러분 지하에다가 지하 요새를 이렇게 건설을 해요. 구축을 하면 통기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서울에 지하철 그 많은 지하철 역사에 보세요. 통풍구 있잖아요. 그게 수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주에서는 이 종격에서는 수기가 그래서 꼭 필요한데 여태까지 이것을 강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만약에 종왕격이다. 그러면 식상이 수기가 되는데 이 식상이라는 것이 두 가지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수기 역할을 하는 식상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분산 역할을 하는 식상 역할이 있다. 근데 우리가 분산만 여태까지 식상을 따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잠깐 보고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 나한테 질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사주 명리학 하는 사람들은 재 없이는 못 살져요. 재생관, 재가 있으면 재는 생관한다. 이건 무지기수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럼 관은 어때요? 관생인. 그러면 야가 식상이 있다고 해봐요. 식상은 누가 생을 해요? 겁생 식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입, 여기는 인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거분이 오면 겁도 생하고 식상도 생하잖아요. 이게 겁생 식상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인입인데 식상이 수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식상운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생하지 못하죠. 그리고 식상만 생하죠. 이게 인출,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산과 여기 수기와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야, 이거 지우고 다음 넘어갈게요. 수기라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외우세요. 식상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겁생 식상후 수기 역할과 식상운이 식상만 상승하는 분산 역할이 있다. 이거는 이제 또 공부해야 될 사항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수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재미있나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딱딱하고 어색하고 그러면 머리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상깨기 분류는 이거는 그냥 제가 페이지를 옮겨오다가 따라온 거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YQ1을 가지고 저울 이야기도 했고 신약신강 이야기도 했고 신약신강에 따라서 언제 이게 사주가 변격이 되느냐 그 변격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IVWQ로 돌아가서 IQ 이제 3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IQ3는 뭐냐면 방금 그 연원일시 그 설명을 할 때 이 천에서 지로 아니 천에서 천 지에서 천 이 가는 게 IQ3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대운 태세는 이제 세운이라고 그랬어요. 대운 같은 이 세 가지 운만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 많은 것 중에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걸 설명하려니까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를 볼까요? 여기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분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비치색으로 있는 부분은 분리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비치색은 지천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지천. 지지에서 천간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쪽은 뭐냐? 천간에서 천간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가 있는데 오가 오면 충이다. 그러면은 이 말이잖아요. 지지끼리 작용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가 있을 때 오가 오면 충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사주에서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없죠. 왜냐하면 오가 오려면은 갑병무 경임에서 갑오가 오든지 병오가 오든지 이렇게 무오가 오든지 경오가 오든지 이모가 오든지 천간이 따라오잖아요. 그냥 천간 없이 오만 오는 것이 없죠. 또 보여드려요. 여기서 보세요. 10글자가 왔어요. 만약에 방금 보는 그 도형처럼 대운과 세운까지만 본다 그러면 여기서도 4글자가 왔어요. 이 네 글자 중에 오가 오는데 적어도 갑병무 경임이
그 다섯 청간이 따라와야지 오가 되지. 그것 없이 오만 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나요? 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거의 각박에서부터 우리가 사주 연대를 추정하면 1400년이 되거든요. 우리 자평명리학 그 역사로만 보더라도 송나라 북송이니까 거의 1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곧법명리 뭐 그것부터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사주를 한 글자로 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아니 나 같은 아두는 사람도 한 글자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그 석학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느냐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넘어가고 어쨌든 얘기를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글자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화할 수밖에 더 없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공통의 수가 나오네요. 지지끼리 니네들끼리 사랑을 하든 치고받든 싸우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지지는 이렇게 연, 올, 일, 시가 똑같아요. 지지는 잘 그죠? 그러니까 공통의 수니까 생략이 됐죠. 만약에 여기서 봐보세요. 천으로 갔는데 얘네들끼리도 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네들끼리도 지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일간으로 가는 것을 나타냈는데 쟤네들끼리 노는 것은 생략을 했다. 이거 공통유수에서 공부하게 될 거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진행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공통의 수가 생략이 됐다. 내가 IVWQ를 만들면서요. 이 공통의 수를 생략하기 전에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이걸 작용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근데 나중에 공통의 수니까 이건 생략하면 되겠네? 하면 순간에 내가 고민에 세방됐어요. 얼마나 나도 이게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왕상세사 방금 그 계절 사주는 계절학이라 할 때 내가 왕상세사 값을 방금 그 라이팅하면서 설명했던 거 그 부분이에요. 자, 참고하시고 바라고 이제 우리가 지천, 천천이 만난다는 것은 음과 양이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합성일 때는 이렇게 양이 만나면 동그라미 3개는 플러스 3개를 의미를 해요. 동그라미 2개는 같은 그러니까 대 양 대 양이 여기 커서를 따라와 보세요. 대 양 대 양이 만나면은 플러스 2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견표를 그 조우 조견표하고 도표형하고 이 도표를 여러분들 뭐예요? 어쨌든 컨닝페이퍼처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기초에서는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보고하면 돼요. 근데 보고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걸리죠.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처럼 조금 있다가 내가 산출을 시범을 보일 텐데 그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아마추어 공부, 아마추어 공부하는데도 5년이 더 걸리는데 이거 하는 숙달하는데 여러분들 머리로 몇 분 몇 개월 걸리겠어요? 2, 3개월밖에 더 걸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철학관을 하면 이제 좀 말이 다르지만 가족사주 정도 보는데 일주일 걸려서 산출만 한다 해도 철학관 가는 것보다 더 정확한데 이거 투자로 생각하 어쨌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충국은 합성의 반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음과 양대 양이 만나서 그걸 하면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3개가 돼요. 마이너스 동그라미를 마이너스 3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과 양이 만나서 그걸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가 돼요. 이제 말이니까 정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편극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육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아듣겠지만 그거 육신 공부를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알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음과 양과 음이 어떻게 만났는가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린 게
이제 어떻게 사주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보여드릴게요. 방금 이제 이 송사에 얽힌 엔터는 우리 저 앞에 그 처음 영상에서 그 위증 재판 사건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IQ3 요거 산출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범을 보일게요. 방금 음량, 양음 이거 그게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개를 다 지금 시간 관계상 산출할 수 없으니까 이 무만 산출하도록 할게요. 이 무가 상승을 해서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아, 교도소 안 가면 좋은 일이잖아요. 이분은 요 상담하고 재판을 2번 받았어요. 자기 재판 받고 그다음에 같은 그 이제 법에서는 공범이라고 그래요. 그 위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증으로 법에서는 위증을 크게 보죠. 그래서 위증 재판에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변호사하고 잘 재판 진행하십시오. 운이 좋아서 궁에 갇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라는 말을 나는 궁으로 표현한 거죠. 이제 그 궁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성이 사주에서 궁성이 일어날 때 뭐 거기서 이렇게 파생된 말인데 이제 나는 사주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용어를 쓰죠. 근데 일단 요 무가 180이 나오는 과정을 제가 한번 라이팅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YVWQ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서 그 단서를 얻기 바래요. 아, 너 왜 떴어? 잠깐만요. 이리 가야 돼요. 잠깐만요. 예, 임무임님이죠. 지금 이걸 산출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지금 이때가 여기 볼까요? 무술대운 기해년 병인월이네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산출할 때는 이거 지우세요. 그러면은 무하고 무하고 만나면 더이, 술하고 무하고 만나면 더이, 기하고 무가 만나면 더삼, 해가 무가 만나면 마삼, 병하고 무가 만나면 더이, 인하고 무가 만나면 마삼. 그러면 이건 제로죠?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가 나머지가 6이 되고 마삼이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저기 뭐였어요? 무는 왕새값이 60이라고 그랬어요. 왕새값이 60. 그러니까 여기 180 나오죠. 180. 무가 180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임도 지금 다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자료로 갈게요. 자, 커서 여기 180 나와 있는 게 여기 180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잠깐만 체인징하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여러분 몇 분 안 걸리잖아요. 나처럼 여러분 숙달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나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잘하겠죠. 나도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어요.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특출한 게 없어요. 나 그렇게 IQ가 지능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 수준이지 뭐 빼어나고 뛰어나고 뭐 빼어날 숫자를 써야 될 줄로 수제가 아니죠. 여러분들하고 보통 오히려 여러분들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승을 해서 유증재판에 안 갔다 그 수치를 산출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마이너스로 나오죠. 요 임은 마이너스 400, 여기 임은 이도 400, 440 나오는데 무가 상승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 교도소 안 갔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기의 바람 이거는 종격이 됐어요. 종격. 근데 이제 수치 산출하는 건 방금 앞에 사주하고 같아요. 근데 해석이 조금 다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울춘령 경 플러스 300으로 높아 종객격처럼 되었다. 이게 300이 높으니까 화급금이니까 제격이죠. 종제격으로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조우를 볼 때는 종격에서는 조우와 수기를 꼭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올 경우 간성조우 오 있어 수기가 하강해야 되는데 조우가 있으면 수기가 하강해야 돼요. 이제 이 하강하고 상승하고는 이제 좀 세세하게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가는데 모든 수기는 하강하는데 인출조우가 없을 때만 그 수기가 상승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다른 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아, 저렇게 조우와 수기를 반영해서 사주를 보면은 적중도가 높아가는구나. 뭐 그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해가 마이너스 320, 이제 해라고 하는 건 여기 지지의 해를 말해요. 천간은 이렇게 산출하니까 수기가 천간에 있으면은 그냥 눈에 보여요. 근데 이렇게 지지에 있을 때는 지지를 산출을 해야 돼요. 이게 YQ4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산출하는 거 그냥 안 하고 생략하고 그냥 그걸 했더만 산출을 해 보았더만 해가 마이너스 3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경 300보다 하강하니 수기가 하강하면은 하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강하니까 긍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이것도 오래된 사주인데 병술대운 울충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80 상담 일자는 2020년도인데 1985년도 이야기예요. 아빠가 혼날까 봐서 이때 오빠를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혼날까 봐서 아빠 폐 다니다가 가출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상담할 때 왜 고교 때 일찍 공부를 포기했어요? 라고 내가 물으니까 가출 상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얻었느냐? 수기가 긍정이니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내복은 있고 없고 인복은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결과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이다라는 그 해석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빠 눈을 피해서 교제는 성공했으나 오빠하고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오빠랑 얼마 있다 헤어졌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3쯤에 헤어졌대요. 그래 얼마 못 갔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주 보는 동안에도 나한테 굉장한 신뢰를 보였어요. 뭐 나는 이 수치 조금 알아가지고 수치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신의 인성을 짠 내가 어젯밤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보는 줄 알고 그 뒤로부터 나를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 나처럼 보면 손님 떨어져요. 너무 그렇게 상대가 모릅니까? 다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피하고 싶잖아요. 저희가 나를 다 알고 있다고. 나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분이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얼마 못 가고 내 장기 고객이 못 되었어요. 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지금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 IVWQ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그 다음에 성명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 IVWQ를 공부를 하게 되면 철학관을 가지 않고도 어떻게 사주를 풀 수 있는가? 뭐 우리 자기가 가족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 애가 친가 차가 이런 정도 사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가족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IVWQ를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 성견지명을 갖는 해안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